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버드 메디컬 스쿨 디파트먼트 오브 이뮤놀로지에서 이제 인스트럭터로 일하고 있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를 브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퍼블리시한 장내미생물이 어떻게 그 항암 면역 치료제의 반응성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앞서 이제 그 파이낸셜 디스클로저를 한다면 이제 저희 이 워크는 이제 쿼크 벤처 아이옴이라는 컴퍼니에서 그 펀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 포스닥토럴 펠로십 그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로부터 이제 포스닥토럴 펠로십을 받아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Yes.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조절을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룰 공생 생명체를 포함해 이제 대사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조직 환경, 내분비계, 신경계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은 면역 세포 여러 가지 수용체를 통해 이제 면역 세포들의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면역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들 간의 인터랙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T셀은 이제 면역 반응을 중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인데 T세포에 이제 항원 정보를 전달하는 덴드리틱 셀과 같은 엔티젠 프리젠팅 셀에서 이제 신호를 전달을 받을 때 이제 수용체 간의 인터랙션이 이제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T세포는 T-cell receptor, TCR, 이제 TCR과 이제 항원과 MHC 항원 MHC 컴플렉스를 인지함으로써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은 TCR 시그널링 하나로는 이제 T셀을 액티베이션 하는 것이 부족하고 두 번째 시그널인 이제 CD28과 같은 이제 코 스티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러한 액티베이션 과정들은 이제 PD1과 같은 이제 코 이니비터리 파스웨이에 의해 저해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몰레큘들을 이뮨 체크포인트 몰레큘이라고 부릅니다. 이 PD1 pathway는 항암 면역 반응을 조절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그널을 차단하게 되면 이제 엔티바디를 사용해서 이제 차단하게 되면 이제 항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테라피를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 캔서 이뮤노테라피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러한 테라피는 임상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굉장히 좋은 이뮤노테라피가 모든 환자의 이제 반응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종마다 이제 그 PD1 이뮤노테라피 반응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필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어떤 팩터들이 이런 반응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많은 지네릭 팩터들이 이제 제시되어 왔고 최근에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는 중요한 팩터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은 사실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제 장에도 굉장히 이런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뭐 좋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는데 이제 100년도 넘은 시점에 이제 엘리 메시니코프라는 파스트러 연구소에서 일하시던 교수님께서 이제 미생물 중에 베네피셜한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의 부산물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요구르트라는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최초의 캔서 이뮤노테라피를 이제 제시하신 분이 이제 윌리엄 콜이라는 분인데 그 최초의 이뮤노테라피는 사실상 이제 sarcoma 페이션트에게 이제 스트랩토코커스라는 이제 박테리아를 주입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익스트랙트를 콜리스 톡신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처음
이제 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최근에는 2015년에 이제 그 이 캔서 이뮤노테라피 겉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이제 더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시되었는데, 이제 프랑스에 있는 로렌스 지폴겔 교수님과 이제 유니버시티 시카고에 있는 탐 가스키 교수님께서 이제 겉 박테리아가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 안티튜머 이뮨 리스폰스를 이제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이러한 환자군, 그러니까 PD-1 이뮤노테라피를 받은 환자군에서 이제 그 이런 겉 박테리아의 컴포지션이 responsiveness, 그러니까 반응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어소시에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3년 뒤에 이제 responder, 그러니까 PD-1 테라피에 반응을 하는 환자들에서 이제 그 장내 미생물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non-responder에게 트랜스플란트를 하니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반응성이 증진되었다는 보고가 나옴으로써 이제 겉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이제 PD-1 캔서 이뮤노테라피 어소시에이션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커저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메커니즘을 밝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러한 파스웨이를 타겟팅해서 이제 더 좋은 이뮤노테라피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저 메커니즘을 이제 생각해 보기에 우리는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면역 체계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어떤 특정 박테리아가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서 이제 특정 이뮨 패스웨이를 이제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당내 미생물이 어떻게 튜머에 대한 이뮨 리스폰스를 이제 조절하는지에 대한 퀘션을 이제 풀려고 하였고, 이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퀘션을 제가 애드레스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휴먼 겉 박테리아가 이제 PD-1 블로케이드, 그러니까 이건 PD-1 블로케이드 이뮤노테라피 모델입니다. 그래서 PD-1 안티 PD-1 이뮤노테라피의 효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제 그러한 박테리아가 어떻게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마지막으로 오늘 톡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러한 박테리아에서 어떤 부산물들이 이런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촉진할 수 있는지, 그런 세 가지 퀘션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겉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겉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휴먼 겉 박테리아를 찾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셋업하였습니다. 한 가지 마우스 모델은 이제 점프리 마우스라는 이제 무균쥐를 사용한 마우스 모델입니다. 이 쥐에는 아무런 박테리아가 살지 않고 이런 박테리아를 이런 아이솔레이터 상황에서 키움으로써 이제 다른 외부의 박테리아가 이 쥐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한 혹은 이나큘레이트한 특정 박테리아 혹은 마이크로바이오타만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여기서 고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리멘터리하게 이제 엔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리한 쥐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이 장점은 이제 이 쥐가 원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프리에서 나타나는 이뮤놀로지컬 얼터레이션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컨벤셔널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갖고 있는 쥐에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 엔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엔티바이오틱스를 이제 섞어서 처리하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박테리아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마우스에 저희가 원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이제 임플란트해서 이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항암제에 대한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던 마이크로바이오타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오타 믹스라는 이제 HMB라고 부르는 마이크로바이오타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제 두 명의 휴먼 도너, 헬스 휴먼 도너에서 뽑은 마이크로바이오타 믹스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믹스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프리 마우스에서 패시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에서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오터는 이제 데니스 캐스퍼라는 이제 제가 같이 콜래보레이션 했던 랩에서 굉장히 많이 그 캐릭터리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레버리지해서 이제 저희가 이 H&B 안에 혹은 이 H&B 안에 혹시 저희가 원하는 박테리아가 있을까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모델을 이제 보자면 이제 점프리 마우스에 그 H&B를 일주일 전에 이나큘레이션 하고 그래서 콜로니제이션 하고 그리고 MC38이라는 튜머 모델을 사용하여 이제 튜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38 튜머는 사실 PD1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암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PD1 혹은 PDL1 블로킹 엔티바디를 처리를 함으로써 이런 암이 이제 리그레스 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리멘터리 엔티바이오틱스 트리티 마우스는 이제 4일 전에 그 암을 심기 4일 전에 엔티바이오틱스를 처리해서 기존에 있던 플로라를 없애고 이제 MC38을 임플란테이션 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H&B를 이나큘레이션 해서 H&B로 콜로니제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PD1, PDL1 엔티바디를 처리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 H&B가 엔티바이오틱스 트리티 모델에서도 엔티튜머 이뮤니티를 증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점프리 마우스에서 이제 이 결과를 먼저 보여드린다면 이제 점프리 마우스는 보통 NT-PD1이나 NT-PD-L1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전에도 퍼블리시된 데이터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현상을 목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H&B를 콜로니제이션을 시키니 이제 이러한 PD-L1에 대한 반응성이 증진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모델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마이스는 이제 PD-L1 블로케이드의 반응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H&B를 콜로니제이션 시키니까 PD-L1에 대한 블로케이드에 대한 반응이 이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H&B 안에 이런 저희가 원하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H&B를 이제 안에 있는 박테리아 스피시스를 내로 다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마우스 모델인데 이제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마우스 모델에 이제 H&B를 콜로니제이션 시킬 때 이제 저희가 각기 다른 엔티바이오틱스를 처리를 하여 서로 다른 다른 클래스의 박테리아를 타겟팅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오마이신 같은 경우는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를 주로 타겟팅하는 항생제로 이제 네오마이신 그룹에서 이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가 과연 이제 엔티피디아1에 대한 반응성이 증진시킬까를 테스트하였고 이와 같은 논리로 이제 베타락탐 센시티브, 에나롭 그리고 그램 파지티브 박테리아에 대한 이제 PDL1 반응성 조절에 대한 캐패시티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H&B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이 리스폰더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H&B 콜로니제이션은 NT-PD-L1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그 중에 이제 네오마이신을 트리트를 해도 이제 리스폰시비스가 그대로 이제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엠피시린, 메트로나이졸, 반코마이신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이제 반응성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제 그램 파지티브 그리고 에나로빅한 박테리아가 이제 엔티튜머 이뮤니티를 프로모션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툴을 가지고 또 16S 시퀀싱이라는 메타지노믹 애널리시스를 진행하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각각 다른 그룹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더 그룹과 non 리스폰더 그룹에서 어떤 클래스 혹은 order 혹은 스피시스에서 enrichment 그러니까 이 많은 수의 이제 그 박테리아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 클러스터리스 오더에서 이제 그 리스폰더 그룹에서 클러스터리스 오더에 enrich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루를 토대로 저희가 이런 H&B 안에 이제 클러스터리스 오더가 비슷한 혹은 그램 파지티브 혹은 에나롭 그 박테리아를 이제 enrich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H&B를 BHI 플레이트에 이제 플레이팅을 하면서 이제 힘인 environment K가 없는 BHI 플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리스 오더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되는 이제 어번던트한 박테리아인 박테로이디스에 이제 스크류잉 어게인스트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또 에나로빅 컨디션에서 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램 파즈 에나로브를 좀 더 인리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박테리아 스피시스를 이제 콜로니를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었고, 그중에 코프로바실러스 캐타니포미스라는 이제 박테리아를 이제 아이솔레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네 가지 박테리아, 세 가지 박테리아 이렇게 네로 다운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한 가지 스피시스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각각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C 캐타니포미스와 E 라모숨이라는 박테리아가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예로 이제 C 캐타니포미스를 일주일 전에 이제 튜머 임플란테이션의 일주일 전에 콜로니제이션 시킨 다음에 MC38 튜머를 임플란테이션 하고 PD-L1을 인젝션 하니 이제 저희가 C-캣이 과연 엔티 PD-L1에 대한 반응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그럼 저희가 이 C 캐타니포미스가 과연 살아있는 폼이 중요할까? 아니면 왜냐면 이제 살아있는 박테리아들은 액티브하게 몰레큘 시크리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크리션 몰레큘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런 셀 서피스의 몰레큘도 서피션 할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가 이 C 캐타니포미스를 이제 dead 폼으로 인젝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티바이오틱 트리팅 모델을 써서 이제 그 데드 박테리아를 엔티피디아1을 인젝션과 한 것 동시에 이제 오랄리 경구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 수 있듯이 PD-L1에 대한 반응성을 데드 캐타니포미스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most likely 이거는 이제 cell surface molecule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 캐타니포미스라는 이제 박테리아가 저희가 아이솔레이션 했는데, 그럼 이 C 캐타니포미스가 어떻게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클루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은 이제 antibiotics treated 마우스와 H&B colonized 마우스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매시브하게 코스 이니비토리, 코스 스티뮬레토리 그리고 다른 관련 이뮨 릴레이티드 파스웨이를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리고 플로사이토메트리라는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 많은 분석 결과를 이제 가지고 가장 시그니피컨트하게 서로 다른 이제 이뮨 셀 포퓰레이션과 이뮨 파스웨이를 보니, 이제 여기 보시면 CD11C 포지티브나 CD11B 포지티브한 MAC2 포지티브한 이제 엔티젠 프레젠팅 셀에서의 그 PD-L2 익스프레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이 변화를 관찰한 오르겐은 튜머 드레인 림프 노드였는데, 이제 엔티바이오틱 트리티드 마이스에서는 PD-L2 익스프레션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 이제 이 H&B를 콜로니제이션을 시키면 PD-L2 익스프레션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루를 토대로 저희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과연 아마도 이제 스페시픽 것 마이크롭, 그러니까 C 캐타니포미스와 같은 것 마이크롭이 아마도 이제 튜머 이뮤니티,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PD-L2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게 through라는 이제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게 커저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PD-L2 익스프레션이 과연 C-cat 모노콜로니제이션에 의해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프리 마우스와 C-cat 모노콜로니즈 마우스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early time point에서 draining lymph node에서 dendritic 셀들을 이제 혹은 이제 antigen presenting 셀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 과연 이제 H&B 그리고 H&B colonized mice와 같이 이제 PD-L2 익스프레션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C-캣이 어떻게 PD-L2를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클루를 좀 더 얻기 위해 저희가 that C-캐타니포미스의 결과를 이제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that C-캣을 이제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클루로 삼아 저희가 이제 C-캣의 surface molecule을 extraction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cat surface extract을 이제 bone marrow derived dendritic cell이라는 artificial한 antigen presenting 셀과 이제 co-culture를 하였습니다.
그 트리트먼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뒤에 dendritic-cell에서 발현한 PDL2의 양을 이제 측정하였더니 이제 c-Cat surface extract에 의해서 이제 dendritic-cell의 PDL2 expression이 낮아진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효과는 보통 이제 이 c-Cat extract의 스페시픽한 결과이고 이게 다른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라이포타이코릭 애시드라는 이제 그램 파질 박테리아의 surface molecule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게 그렇다면 이 c-Cat에 의해서 이제 c-Cat extract을 이제 DC에 트리트먼트를 하면 과연 이 DC가 TCR을 프라이밍하는 어빌리티도 증가를 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at을 c-Cat extract을 트리트먼트 할 때 모델 엔티젠, 오바알부민 엔티젠을 이제 같이 트리트먼트해서 이 DC가 그러니까 오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바 펩타이드를 이제 프레젠팅 하게 되면 이제 오바 스페시픽한 T셀이 과연 더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인터페론 가마와 TNF 알파의 이제 프로덕션을 이제 리드아웃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컨트롤 DC에 비해 c-Cat extract treated DC에서는 이제 TCR을 프라이밍하는 어빌리티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PDL2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 저희가 PDL2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BM dendritic cell에 렌티바이러스 통해서 PDL2를 오버 익스프레션해서 c-Cat extract이 PDL2 익스프레션 다운 레귤레이션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T셀 프라이밍 어빌리티 증가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토대로 과연 이제 PDL2 다운 레귤레이션이 c-Cat의 이펙트에 커저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비트로 익스퍼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우스를 통해서 인비보로 이게 과연 커저 메커니즘인지 저희가 증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모델이 이제 DC 트랜스퍼 테라피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제 아까 썼던 그 artificial dendritic cell, bone marrow derived dendritic cell에 이제 오바 엔티젠을 로딩한 다음에 이제 그 오바 그 엔티젠을 익스프레션하는 이제 B16 튜머, 그러니까 이 튜머를 가진 쥐에 이것을 이제 트랜스퍼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DC들이 이제 그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튜머 그로스를 서프레션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DC 어빌리티가 과연 c-Cat colonized mice와 점프리 마우스에서 이제 과연 다른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 DC 모델에서 점프리 마우스와 c-Cat monocolonized mice를 이제 비교해 보았더니 c-Cat colonization이 과연 DC 테라피 효능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이 DC에 아까와 같이 PDL2로 오버익스프레션을 시키니 이제 c-Cat에 의한 이제 안티튜머 리스폰스의 증진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DL2 다운 레귤레이션이 이제 이런 c-Cat이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촉진하는 커저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저희가 오버 익스프레션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저희가 혹은 뭐 이걸 c-Cat을 트리트먼트 하거나 낙아웃을 하게 되면 과연 저희가 이 DC 테라피 효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트랜스퍼 안 한 것에 비해 와일드 타입은 아주 그 non significant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이는 이제 그런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아내요. 이제 저희가 c-Cat extract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Cat extract를 이제 처리한 DC를 트랜스퍼를 했더니 이제 굉장히 이런 효능이 DC 트랜스퍼의 효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PDL2 knockout DC를 사용하였더니 이제 PDL2 knockout DC도 이제 이 c-Cat extract와 같이 이제 DC 테라피 효능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DL2 knockout DC에 c-Cat extract을 처리를 한 DC는 더 애디티브한 이펙트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둘이 같은 패스웨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PDL2가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C. catenaformis와 같은 박테리아가 PD-L2를 다운레귤레이션 해서 이제 그 리스폰시브를 높이는데, 과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PD-L2 블로케이드가 non respond를 리스폰더로 바꿀 수 있는 세라퓨틱 툴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roof of concept으로 전프리 마우스와 이제 엔티바이오틱 트리티드 마우스에 이제 같은 PD-L1 블로케이드 모델의 PD-L2 블로킹 엔티바디를 트리트먼트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보통 전프리 마우스와 엔티바이오틱 트리티드 마우스는 PD-L1 블로케이드에 대한 효능이 떨어지는데, 이제 PD-L2 블로케이드가 이 효능을 이제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전프리 마우스의 PD-1 블로케이드,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계속 PD-L1 블로케이드를 보여드렸는데 PD-1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이제 PD-L2를 블로케이드 했더니 이 또한 이제 전프리 마우스의 PD-1 테라피에 대한 효능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PD-L2는 사실 PD-1의 세컨드 리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PD-L2 블로케이드가 그 PD-L2 pathway 그 외에도 다른 pathway를 이제 타겟팅 할 수 있다는 클루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PD-L2라는 몰레큘은 PD-1 리간드로도 세컨드 리간드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PD-L2는 RGMB라는 세컨드 리셉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GMB가 그럼 뭐냐? 그럼 RGMB는 이제 Repulsive Guidance Molecule B라는 몰레큘로 이제 RGM 패밀리에는 RGMA, B, C가 있고, 이거는 사실 GPI 앵커 글라이코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는 시그널링 도메인이 없지만 이것은 코리셉터로 작용하면서 BMP 리셉터나 이런 다른 리셉터의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미디에이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이제 신경계에서 발견된 몰레큘로 이제 주로 이제 dorsal root ganglion neuron adhesion이라는 프로세스에 involve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RNA expression 레벨이 폐에서 굉장히 높고 많은 organ에서 이 발현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뮨 시스템에서는 RGMB 역할이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매크로페이지에서 RGMB는 IL-6 expression을 inhibit 한다는 것을 이제 것이 이제 publish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콜라보레이터인 골든 프리먼 랩에서 이제 RGMB가 PD-L2의 이제 세컨드 리셉터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이제 respiratory tolerance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밝힌 논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면 RGMB와 PD-1이 이제 PD-L2의 다른 사이트에 바인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패스웨이를 PD-L2의 다른 펑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임플라잉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PD-1, PD-L2 패스웨이가 저희가 봤던 마이크로바이오테가 이제 이뮤노테라피 효능을 조절하는지 중요한지, 아니면 RGMB, PD-L2 패스웨이가 이제 겉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효능을 조절하는지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마이스나 전프리 마이스와 같은 마이스에서는 이제 PD-L2가 높은데 이게 PD-1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제 부스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RGMB 미디에이트 톨러런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리건드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다이섹션하기 위해 골든 프리먼 랩,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PD-L2 클론을 주셨는데, 이제 PD-L2 3.2는 PD-1 PD-L2 그리고 RGB PD-L2의 이제 인터랙션을 방해하는 엔티바디입니다. 그에 반해서 PD-L2 클론 2C9은 RGB PD-L2 패스웨이만 이제 인터랙션을 인히비션하고 PD-1 PD-L2 인터랙션은 이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엔티바디를 PD-L1 블로케이드 모델, 전프리 모델에 이제 적용시켜 보았더니 이제 이 두 가지 클론 모두 이제 전프리 마우스에서 PD-L1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제 RGMB PD-L2 패스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것을 이제 이 파인딩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RGMB 엔티바디도 이제 저희가 이 같은 모델에 처리를 하였더니 이제 전프리 마우스에서 RGMB 엔티바디를 처리를 한 그룹에서 PD-L1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한 데이터인데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이 RGMB가 그러면 어떻게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듀얼 블로케이드 전프리 마우스에서 이제 듀얼 블로케이드 한 마우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이제 RGMB와 PD-L1 듀얼 블로케이드에서 CD8 T셀과 CD4 T셀의 넘버가 이제 증가했다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 이제 그 레귤러토리 T셀에는 이뮨 서프레서의 넘버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CD8과 Treg 레이시오가 이제 이 그룹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바는 RGMB PD-L1 블로케이드는 이제 T셀 mediated immune response를 증진시킨다. 이제 그 튜머에서 증진시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GMB가 그러면 과연 이제 T셀이나 이런 이뮨 시스템에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하는 것을 저희가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 타입에서 이 RGMB가 이제 익스프레션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저희 이제 간략하게 RGMB 익스프레션 패턴을 살펴본다면 이제 퍼블리시한 데이터들은 alveolar microphage나 intestinal macrophage 그리고 dendritic 셀에서 이제 RGMB가 굉장히 높이 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naive T 셀에서도 발현이 양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CNS에서 마이크로비아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로 RGMB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은 tumor infiltrating 그러니까 튜머에 있는 뮤코사이트에서는 RGMB가 익스프레션을 할까? 그럼 한다면 어디서 발현을 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전프리 마우스와 SPF 마우스의 튜머를 이제 하베스트를 해서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CD8 T셀 그 튜머에 있는 CD8 T셀에서 RGMB 익스프레션이 전프리 마우스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 반해 SPF 마우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오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낮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뮨셀들에서도 발현은 나타나지만 이제 이런 T셀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의한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을 세우길 아마도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모델이나 전프리 모델에서 이런 엔티바이오틱 마이크로바이오트가 중요해지는 모델에서 이제 RGMB C셀에서 익스프레션한 RGMB가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RGMB 컨디셔널 낙아웃 마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CD4 Cree RGMB 플락스 마우스는 이제 T셀에서만 RGMB를 특이적으로 딜리션하는 마우스고 이제 다른 셀들에서는 RGMB가 딜리션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엔티바이오틱 트리티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T셀에서 RGMB를 딜리션 하게 되면 이 PD-L1에 대한 반응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제 T셀과 반대로 이제 그 매크로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그 그래뉴로사이트에서 이제 그 RGMB를 딜리션 하게 되면 PD-L1에 대한 반응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데이터로 이제 처음으로 RGMB가 이제 T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RGMB 롤을 아마도 저희가 새로운 뭔가 그 이뮤노 이니비토리 패스웨이를 찾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과연 RGMB 낙아웃 T셀을 이용해서 이제 과연 RGMB가 T셀 액티베이션을 조절할 수 있을까 그것을 테스트해 보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버라는 엔티젠을 DC에 로딩한 다음에 오버 스페시픽한 T셀 혹은 오버 스페시픽한 RGMB 낙아웃 T셀 코콜트를 하였더니 이제 과연 RGMB 낙아웃이 이제 그 이펙터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인터페론이나 IL-2나 TNF 알파의 익스프레션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프로포즈하는 것은 아마도 PD-L2 RGMB가 이제 T셀의 새로운 이니비토리 패스웨이가 아닐까라는 것을 저희가 프로포즈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굉장히 fascinating한 이제 그 메커니즘과 이제 그 박테리아 그리고 이런 PD-L2 패스웨이가 과연 페이션 마이크로바이오트 세팅에서도 중요할까? 이것을 저희가 테스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가 MD 앤더슨 캐너스 센터에 있는 존 왈과 스테파니 마토비치 그룹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실제로 PD-1 테라피를 받는 환자에서 이제 배변 샘플을 얻어서 이제 그 배변 샘플을 이제 프로세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점 프리 마우스에 이제 이나큘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가 이제 이 페이션트 드라이브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콜로니제이션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콜로니제이션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 페이션트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저희가 6N 시퀀싱을 진행하였더니 이제 과연 인풋 그러니까 페이션트의 마이크로바이오타들과 이제 이 리컨스티튜트된 G에서 이제 얻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모델을 사용하여 저희가 PDL1 블로케이드 혹은 PDL1, PDL2 블로케이드를 이제 적용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R은 이제 Complete Responder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리컨스티튜트한 마이스고 이제 NR은 Non-Responder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이제 리컨스티튜트한 마이스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제 Complete Responder의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과연 이제 그 anti-PD-L1에 대한 반응성을 이제 점프리 마우스에서 증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non-responder에서는 이러한 이펙트가 좀 덜했는데 이러한 마우스에 이제 PDL2를 이제 투여를 하였더니 이제 PDL1에 대한 반응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데이터로 이제 과연 이제 실제 페이션 드라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서도 이제 PDL2를 타겟팅하는 것이 이제 레지스턴트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이제 대충 해드리자면 키시캐테포미스 저희가 이제 아이솔레이트한 휴먼 것 박테리아가 PDL2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덴드리틱 셀에 있는 PDL2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엔티튜머 이뮤니티를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T셀에서 익스프레션한 RGMB가 안티튜머 이뮤니티를 이제 인히비타는 이제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박테리아와 같이 이 pathway를 엔티바디로 이제 블로킹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related resistance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가 이 CCAT의 이 모레큘들, 박테리아 프로덕트 그 프로덕트 중에 이제 리피드 프랙션이 PDL1 블로케이드의 이제 효능을 높인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것을 또 브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이제 비방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컨클루전은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 뉴 타겟을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와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이뮨 시그널 패스웨이를 디스커버할 수 있는 또 이제 연구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PD-1, PD-L1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저항성을 극복하는 이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퍼블리시한 페이퍼가 이제 이러한 흐름을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하는 페이퍼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밌게도 작년 말에 C4겔 랩에서 이제 이 이뮨 패스웨이는 아닌데 이제 케모카인 패스웨이를 타겟팅함으로써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디펜던트 레지스턴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또 페이퍼가 계속 하나씩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중요한 연구 흐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알렌 샤프라는 교수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교수님 랩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모든 샤프 랩 멤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특히 이제 아마리아 루텐스라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리서치 어시스턴트에게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히로이크한 역할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리비전이 더 힘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멘토십을 가진 알린 샤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월은 굉장히
데니스 캐스퍼라는 이제 옆에 저희 2층 위에 있는 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데니스 캐스퍼 교수님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저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프란체스카 가자니가라는 이제 연구자에게도 굉장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중요한 샘플을 이제 프로바이드한 와터비치 그룹과 왈구 랩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골든 프리만 랩에도 엔티바디를 제공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NCI 포스닥터럴 펠로우십과 콜 벤처 아이옴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지금 트랜지션 기간인데 나중에 제 독립적인 연구 기관을 만든다면 이제 이 커맨서들이 어떻게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조절을 하고 이제 제가 많은 플리미트를 또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체인지가 어떤 박테리아의 리피드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그 인테스널 이뮨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조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연구할 생각이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다른 이제 protective immunity 컨텍스트에서도 이러한 pathway들이 과연 중요하며 이러한 commensal dependent pathway가 이게 둘 다 중요한지 혹은 이게 스페시픽하게 이런 컨텍스트에만 중요한지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피드백이나 퀘션을 이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제가 항상 커리어 트랜지션 할 때마다 이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실 이건 전 대학원생 때 찍은 사진인데 이제 제가 스킬을 이제 처음으로 PhD 멘토에게 배웠는데 이제 그 첫날 이제 네 번째 날이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교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 사인을 보고 과연 앞으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쉬운 길을 돌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로 이제 직행을 하였는데 이제 항상 이제 커리어 스텝마다 이런 디시전 메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 사진을 생각하면 계속 챌린징한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